목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뱉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이 쉬어서 목소리 잘 안 나오거나 음식 먹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에 이물감 또는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목 문제가 아니라 된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목에 이물감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우리 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쉽게 만들어 두실 수 있는 한약 차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목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뱉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또 환자분들 말씀으로는 청포도 새알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일 씨앗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씀 안 해주시고요. 일단은 목에 이물감이 있을 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헛기침 이렇게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목이 쉬어서 목소리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음식을 삼킬 때마다 목이 아파서 음식 먹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목에 이물감 또는 가래가 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목 문제가 아니라 위장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 목이 아픈데 왜 위장을 치료해야 되죠? 이런 경우도 많고요. 위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여러 증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위산이 쉽게 역류하는 거예요. 위산이 역류하면서 목 부분에 이물감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역류성 후두염, 이 두 가지가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산이 역류해서 식도를 손상시키는 질환인데, 사실 우리 식도는 벽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생각보다 손상이 적고요.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한 목 이물감이 사실은 더 많아요. 후두는 식도보다 조금 더 윗부분에 있는데요. 위산이 식도를 넘어 조금 더 올라와서 후두를 손상시킨 질환입니다. 후두부 주변의 점막은 식도에 비해서 조금 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산이 넘어와도 손상되기 쉬운데요. 뱉어도 사라지지 않는 목 주변의 이물감, 칼칼함, 그리고 쉰 목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역류성 후두염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과 좋은 치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은 사실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되게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 이유가 생활 습관의 교정이 80%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주일 6일을 건강하게 생활해도 하루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위산이 다시 후두를 손상시켜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일 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위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따뜻한 물은요, 우리 몸의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위장의 연동성을 올려서 위장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술, 담배, 커피, 초콜릿 등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에는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중간 부위에 괄약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여졌다 풀어졌다 하는 부분인데, 음식을 먹고 나면은 위산이 역류되지 않도록 조여놨다가 다시 쉴 때는 풀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술, 담배, 커피, 초콜릿 을 많이 먹으면 이 괄약근들을 이완시키게 하는 작용을 해서 음식을 먹고 났는데도 쪼여지지 않고 계속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산이 더 잘 역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오후에 먹은 커피는 우리가 누워서 잘 때, 누울 때 우리가 또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괄약근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후에는 커피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연말인데 약속 자리 많으시죠? 술 자체가 역류성 후두염, 이 염증을 좀 더 악화시키는 물질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괄약근을 풀어지게 하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술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 내려와서 위장으로 내려오는데요. 식도에서 위장으로 내려갈 때 위장 입장에서는 우측 상단부 쪽에 이 식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누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이 구멍을 통해서 식도로 잘 흘러가겠죠. 그런데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와 연결된 부분과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산이 역류되지
앉는 조금 더 소화에 편한 자세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게 오른쪽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건 아니지만 누워야겠다, 왼쪽으로 돌아 누워주세요. 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왼쪽으로 누우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좀 중요한데요. 잠자기 전 3-4시간 전에는 금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물을 제한 음식은 웬만하면 먹지 않은 게 좋으세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넘어간 후에 소화 과정을 거쳐서 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영양소에 따라 탄수화물은 1-2시간, 단백질은 2-3시간, 지방은 3-4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잠자기 전 3-4시간 전에는 금식을 해 주어야 위산에 있는 음식물과 위산들이 역류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누울 때 위산이 역류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3-4시간 정도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밤에 야식 많이 먹죠. 한국인은 또 야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야식으로 치킨, 피자, 족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특히 지방이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고요. 저도 진짜 피자, 치킨, 족발 너무 좋아하는데요. 말씀드렸죠. 일주일 중에 하루만 잘못해도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증상은 또 쉽게 재발을 합니다. 목 이물감이 있으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밤에 드시는 음식은 특히 더 조심해 주세요. 굳이 내가 회사가 늦게 끝나거나 꼭 밤늦게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소화 흡수가 빠른 고구마 감자 또는 우리 밥으로 된 한식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로는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떨어진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 주어야 합니다. 위산과 위 내용물이 역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소화 기능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위산의 역류 증상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활 습관이랑 더불어서 치료가 좀 병행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쉽게 만들어 두실 수 있는 한약차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생강부터 말씀드리면요.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로 우리 몸에 양기를 올려주는 한약재입니다. 이 생강을 먹으면요. 우리 몸 특히 위장 부분에 혈액이 돌면서 따뜻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위장 기능이 올라가고 위산의 역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향부자는 스트레스성 위장장애에 많이 사용하는 약재인데요. 스트레스가 몸에 많이 쌓이면 한의학적으로는 심장에 열이 찼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향부자는 심장에 쌓인 열을 풀어주고 목에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약재로 저도 스트레스성 위장장애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세 번째, 도라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이 사포닌은 우리 몸의 후두를 포함한 기관지의 전체적인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생강 향부자 도라지를 4g 정도씩 물 500cc에 넣은 후에 약불에 절반 정도 졸인 후에 드셔주시면 역류성 후두염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3가지 약재를 각각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3가지 약재를 한 번에 넣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 되신다면 3가지 약재를 같이 넣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특히 여성분들 얘기인데 꽉 조이는 속옷이나 복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옷이 꽉 조일 경우는 우리 등에 있는 교감신경을 자극을 해서 소화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느슨하게 속옷을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허리가 가끔 아프셔서 복대를 차거나 배 쪽에 보정 속옷을 차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보정 속옷을 착용을 하게 되면은 위장을 압박을 해서 오히려 위쪽으로 역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지는 않으십니다. 평소에는 하더라도 식후 1시간, 2시간 동안에는 속옷은 좀 느슨하게 해주고 복대는 조금 내려서 배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목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의 원인과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류성 후두염으로 인한 목 이물감은 일주일에 하루만 잘못해도 다시 재발하기 쉬운, 사실 정말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내 위장이 건강한지 진단을 해보고 치료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목 이물감이 계속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으로 단순히 목의 염증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가까운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불편한 증상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의 이물감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는
우리 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법대로 한번 생활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모기물감으로 힘들어하는 지인분들 계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